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최근 친환경차로 전기차가 예상보다 급속히 보급되면서 원자재 강물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는 엔진으로 구동되어 주요 원자재 강물은 철과 알루미늄입니다. 이들 금속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며 고르게 분포하여 가격이 싸고 공급망이 안정되어 있어 자동차 가격은 대량 생산으로 꾸준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배터리에 많은 광물 재료가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광물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귀금속으로 매장량이 작고 일부 국가에만 분포되어 있어 공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 해 약 1억 대 내연기관차를 생산해도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전기차는 고작 1천만 대 안되게 생산하면서 핵심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값이 치솟고 광물재료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가장 핵심 광물재료인 리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리튬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색깔 때문에 하얀 석유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 생산된 리튬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지만 배터리 사용이 일반화하기 전에는 내열유리와 세라믹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고 항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리튬은 밀도가 가장 낮은 금속으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른 금속입니다. 물과 접속 시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성이 좋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리튬의 함유량은 0.006% 정도입니다. 높은 반응성 때문에 원소 상태의 리튬이 자연에서 발견되기는 어렵습니다. 리튬은 여러 광물과 함께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인광석에는 리튬이 알루미늄, 인, 산소, 플루론과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리튬은 수용액에서도 발견됩니다. 염화 리튬은 염원의 최대 1%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남미, 중국, 호주 등의 염호에서 리튬이 주로 발견됩니다. 광산에서 추출된 리튬은 높은 반응성으로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므로 산화물 형태인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원료화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수산화 리튬은 리튬의 수산화물 형태로서 흰색 고체이며 물에 잘 녹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과 함께 리튬 전지의 필수 소재입니다. 탄산 리튬이 휴대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수산화 리튬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니켈과 합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가공된 리튬의 약 50% 이상이 탄산 리튬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산화 리튬이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튬이 배터리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높은 반응성에 있습니다.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 원자이고 외곽의 전자를 방출하기 쉬워서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 재료로 알맞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일찍부터 고효율 배터리 소재로 꼽혔지만 리튬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과 닿으면 불이 붙거나 폭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리튬 배터리의 원리 자체는 니켈 배터리보다 빨리 개발되었지만 실용화에는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음극에 저장 충전되었다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따라서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양극과 음극의 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의 성능은 주로 양극재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화학적 성분으로 양극재를 만드느냐에 따라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의 밀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배터리 제조 비용의 절반은 양극재에서 발생합니다. 양극재 안에서의 화학작용이 배터리의 성능과 특성을 결정합니다. 배터리 양극재는 리튬과 금속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금속 성분은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안정성을 높이는 코발트와 망간, 출력을 향상하는 알루미늄,
어떤 원소를 어떤 비율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안정성, 수명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양극재 금속이 3가지 조합으로 삼원계라고 하며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일정 비율로 균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원계 양극재가 주행거리와 출력이 우수해 현재 중대형 2차 전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값비싼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60% 이상으로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가 개발되는 추세입니다. 니켈 비중을 높이면 동일한 크기의 배터리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선화와 전기차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명과 발전에 기여한 미국, 일본 공학자 3명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건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국의 히팅엄 박사는 가장 가벼운 금속 원자이자 자신의 바깥쪽 전자 하나를 쉽게 내주고 돌려받는 원소 리튬에 주목했습니다. 리튬의 속성을 활용해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새로운 원리의 2V 리튬 배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디노프 박사는 휘팅엄 박사가 개발한 2V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이었던 내구성 보완에 집중하였습니다. 양극 소재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하여 기존의 2배 출력인 4V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4V는 휴대전화의 전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것입니다. 요시노 박사는 구디노프 박사가 4V 배터리의 음극 소재로 사용한 음극 리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으로 상용화가 어려움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반응성이 높은 리튬 금속 대신에 리튬 이온을 삽입할 수 있는 탄소 재료로 음극을 대체하여 1985년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1991년 그가 개발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니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의 상용 리튬 배터리로 이어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용량과 수명이 탁월하여 무선화와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리튬을 대체할 후호 물질을 찾고 있지만 현재론 대체 불가능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여가고 있을 뿐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해는 1879년이고 3년 후에 발전소를 세워 미국 전역으로 전기줄을 통해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혁명기라고도 합니다.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을 사용해 만든 전지입니다. 리튬은 당분간 대체 불가로 보입니다.